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위기가 기회의 단계로 들어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 주요 첫 문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과 일자리 계획에서 미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블루칼러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북한 핵은 미국과 세계의 위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동맹국과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케이스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6개 주에서 새로운 케이스는 줄어들었고 4개 주에서만 늘어났습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했던 뉴욕주도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7월 1일 전면 개방을 합니다. 미국은 바이러스 사태로 큰 위험에 빠진 인도에 백신 공급 이외에도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1, 4분기 경기 성장과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전문가 예상에는 못 미쳤지만 미국의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연방 상원이 오바마 시대의 틀을 잡았지만 트럼프 시대의 뒤로 물러섰던 메탄 규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일부 몇몇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조깅하던 흑인을 살해한 케이스의 범인 3명이 연방 혐오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집과 사무실에서 영장 수색을 받은 것이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부패한 정치인을 위한 로비를 트럼프 행정부에 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로 그 방향은 어디까지 갈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에서는 어제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길었어요. 1시간 10분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상원과 하원 양원 의원들을 놓고 연설을 했는데 이게 참 묘하죠. 1997년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첫 번째 대통령이 하는 것은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국정연설이라고 부르지는 말자,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이라고 부르지는 말자, 상원 하원 합동연설이라고 부르자 해서 Joint Session of Congress 연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형식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은 똑같이 국정연설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 것인데 어제 제가 1시간 넘게 다 들으셨던 분이 얼마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대체로 이런 일이 있으면 한국 관련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중요한 순서대로 하는데 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강 이런 식으로 됐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이 순서를 보면 대통령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북한은 과연 어디쯤 들어있었는가, 그 양은 얼만큼인가 이런 것까지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상원의원, 하원의원 놓고 그 상하 합동연설하는 것을 사실은 워싱턴의 오스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거의 모든 이슈를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해와 달랐던 것은 1600명 이상이 오는 것을 200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이 퍼스트 레이디도 초대 손님과 같이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제 초대한 사람이 줌으로는 볼 수 있었지만 줌으로 안 봐도 되잖아요. 그냥 텔레비전으로 봐도 똑같은데 그리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통령의 남편이 부통령의 보통은 이제 부인이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데 부통령의 남편이 이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같이 나란히 앉은 건 아니고요. 거리 두기를 하고 딱 그 롤에 이 두 사람밖에 안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2명이 서 있었는데 다른 때는 그게 잘 인식이 안 됐는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안팎으로 이번에는 의회가 더 방어가 철저했었거든요. 1월 6일 사태 때문에. 그런데도 바로 그 퍼스트 레이디, 세컨드 젠틀맨 뒤에는 경호원이 서 있더군요. 서 있어서 경호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보통 이렇게 그 상하 합동 연설, 뭐 국정 연설 형식의 이런 연설을 할 때는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대통령이 연설하면은 지나쳐요. 기립박수도 엄청 많이 나오고 환호성 나오고 딱 반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반쪽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반쪽에서만 하고 어제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막 지나치게 기립박수 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때는 우리 당의 대통령이 아니면 야유를 보내죠. 우하고 야유 보내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장면도 단 한 장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두 번은 공화당 의원들도 박수를 쳤었고요. 어제는 아마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박수 많이 친 의원들은 이 뒤가 조금 당겼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곧 선거가 있으니까 박수를 많이 못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쳤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도 연설이 굉장히 지루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연설 끝내고 나서 이 같은 연설 끝내고 나서 인내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어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들어갈 때도 역사적으로 그림을 오늘 많이 보셨겠지만 대통령 뒤에는 여성 부통령과 여성 하원 의장이 있었는데 그 묘한 것이요. 리즈 체니가 공화당의 서열 3위의 그 연방 하원 의원이잖아요. 그 위스콘신이 지역구인, 와이오밍이 지역구인. 그런데 이 의원뿐만이 아니라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앞으로 연당까지 갈 때 쭉 걸어가고 나올 때도 그 길을 통해서 나오는데 대통령과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떤 그 동부의 그 정치인인데 공화당인데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뭐 네임카드까지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봐서는 역시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전에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저런 거 그리고는 대통령 되고 나서 만나지 못했는데 중요한 이슈를 말할 게 있었겠죠. 그래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달랐다 하는 것. 그리고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버니 샌더스 의원이 굉장히 지금 바이든 의원에게 다가가서요. 아주 그 말을 많이 했고 딱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런 점도 지금 뭔가가 잘 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연방 대법원에선 딱 그 한 사람만 나왔는데 역시 그 바이든 대통령과 조금 그 편안한 모습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어깨 팔 있는 데를 존 로버츠가 조금 더 젊으니까 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치 매코넬이라든가 공화당 중요한 중진 사람들과는 뭐 서로 접촉하지 않았고 이게 이제 기본이고 이슈는 모든 이슈 거의 모든 이슈가 다뤄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4년 동안 뭐 처음에는 뭐 이 북한에 관한 얘기도 하고 초대 손님도 탈북자를 초대를 해서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목발도 이렇게 흔들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싹 한마디도 북한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리고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많은데 어제는 거의 모든 국내 이슈와 국제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하나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중심은 아시아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바마 시대에 아시아의 축 이런 얘기를 불렀던 것처럼 중국 얘기했고요. 소련 얘기했고요. 이제 북한과 이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은 위기가 기회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굉장히 흔들리고 갈려졌었던 그런 부분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벌써 변화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변화 가운데서 대통령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기간 산업이라고 불리는 아메리칸 잡스 플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좀 자세히 얘기를 한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입니다. 일자리와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구절절히는 전해드리지 않겠고요. 어린이의 빈곤율을 올해 반으로 줄이겠다. 일자리는
본인이 이제 그 취임한 지 100일 동안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다. 뭐 이거 IMF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 기간 산업이 클린 에너지고 뭐 클린한 워터를 다들 마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시 공화당은 기간 산업을 산업 자체만 다리와 철로만 보는데 사람에 관한 것도 기간 산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특히 어제 굉장히 강조했었던 것은 잊혀진 계층, 잊혀진 사람들, forgotten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기간 산업으로 인해서 지금 2조 뭐 4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90%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 90%는 말하자면 블루 칼러 잡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 칼러 청사진이다라고 표현 대통령이 했습니다. 네, 지금 왜 이게 The American Jobs Plan is a blue-collar blueprint to build America. That's what it is.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재건하고 처음부터 빌트하고 한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이 아니라 미국의 노동자가 즉 블루칼라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만들었고 노조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미국의 중간층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최저임금을 15달러씩 하고 임금도 남자 여자 평등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따로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늘 그 강조를 했었던 것처럼 어떠한 그 미국의 경쟁국으로서 미국이 테크놀로지나 여러 가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 중국이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이렇게 China and other countries are closing in fast. We have to develop and dominate the products and technologies of the future. So let's get 미래의 상품과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주도를 해야지 된다. 압도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before we got into the deep discussions.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는 데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중국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를 했죠. 공화당도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민주당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디스커스를 해서 토론을 해서 중국을 이겨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민주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은 독재국가고 미국은 민주주의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당장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민주국가 얘기를 하면서 민주국가에서 경쟁 같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니야? 왜 뭐 이런 형태로 중국은 답을 내놨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그 패밀리 플랜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이게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첫 번째가 경기부양책이었고요. 1조 9천억 달러. 두 번째가 기간산업 내지는 일자리 플랜 이게 이제 뭐 2조 뭐 얼만큼 되고 또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이라는 것을 1조 8천억 달러로 하겠다는 겁니다. 합쳐서 1, 2, 3가 6조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차일드 케어도 하고 사람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어린아이들 할 때 버는 수입의 7% 이상 쓰지 않도록 나머지는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2주일 동안이나 가족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돈 받으면서 일을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무슨 뭐 메디케어를 60세로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프리미엄이 올라가지 않도록 굉장히 한쪽에서 싫어할 것 안다 공화당이 그렇지만 이 보험료가 오바마 케어 같은 것을 포함해서 올라가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하고 처방약 값도 싸게 한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페이하느냐 하는 부분을 좀 클리어했는데요. 한마디로 공화당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부자에게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측에 들어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돕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에선 사회주의라고도 말하는데 사회주의라고 말하기 힘들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짜놨거든요. 뭐 유럽과 세금률도 비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여기를 맘대로 공격을 못하고 심지어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상속세 나랑 큰 상관없으니까 지금 뭐 20%에서 올리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걷어서 그리고
미국의 무슨 아주 그 큰 돈 굉장히 많이 버는 기업 가운데 수십 군데가 연방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이유는 400억 달러나 냈다. 그리고 뭐 회사 같은 데를 버뮤다 같은 데로 옮기고 세금 안 내고 여러 가지 그 구멍 같은 거, 루폴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조사를 해서 돈을 가져오겠다. 그러면서 나의 안, 바이든의 이 안은 굉장히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하나를 클리어하게 하자면 절대로 연간 수입이 4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은 세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같이 세금 보고를 같이 조인트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커뮤니티 조인트 세금 보고 이런 것.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20만 달러 벌어도 안 되나? 그거 아니고요. 한 사람당 개인당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올린다는 것이고 그보다는 기업세나 상속세에서 많이 올린다고 했고요. 그 뒤에 외교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나 다른 뭐 유럽이나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멕시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아주 그 특이한 나라로서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가 민주주의의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라는 것을 동맹국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외교 같은 것으로 푸는 것이 미국의 아이디어인데 이게 푸틴에게 굉장한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선거 개입하고 미국을 해킹하고 러시아의 야당 지도자를 그렇게 그 아주 힘들게 사지로 몰아넣고 이것은 안 된다. 우리가 대응을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나 핵 문제, 핵 가지고 있는 핵을 줄이는 이러한 것들은 또 러시아와 협조도 하는데 푸틴도 알고 알아야지 된다.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적인 보편적인 룰과 법과 질서에 맞지 않는 행위를 러시아가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딱 한 문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세계와 미국의 안보에 북한과 이란의 핵이 위협이 되고 우리는 이 문제를 동맹국과 같이 힘을 합해서 푸는데 아주 엄중하게 핵 저지를 하겠다 하는 한마디. 이게 전부입니다. On Iran and North Korea, nuclear programs that present serious threats to American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the world. We're going to be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both of these countries through diplomacy as well as stern deterrence. 네, stern deterrence라고 얘기를 했죠. 이 아주 엄중하게 강력하게 핵 저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뒤에 미국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군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 박수를 굉장히 많이를 쳤습니다. 뭐 20년을 여러 가지를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면 미국 군인들은 지금 미국으로 돌아와야지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밖에는 이제 그 뒤에 다시 국내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코비드-19 시대에 이렇게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연방 상원에서 94대 반대 1로 조시 하울리만 반대를 했잖아요. 그 상원 의원만. 그래서 공화당.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화당에도 감사를 했고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상원뿐만이 아니라 하원에서도 이 같은 안을 통과를 시켜서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그러면 나는 아주 기쁘게 그렇게 기쁘게 You can see on television the viciousness of the hate crimes we've seen over this past year and for too long. I urge the House to do the same and send that legislation to my desk, which I will gladly, anxiously sign. 네, 아주 기쁘게 쌓인 아주 정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는 투표권에 관한 얘기, 1월 6일 의사당 난동 사건 민주주의와 연관해서 얘기를 했고 기후 변화 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을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이민에 대해서 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민에 대해서도 공화당의 강한 반대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작은 부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드리머들 뭐 좀 해줘야지 된다. 올해라고 말합니다. Congress needs to pass legislation this year to finally secure protection for dreamers. The young people have only known America as their home. And
and 하면서 미국이 이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 시대에도 이민자들이 필수 업종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이 안을 통과시키도록 해줘서 거의 만장일치였잖아요.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한 얘기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단일 어떤 싱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아주 합쳐서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그 얘기를 그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능력 밖에 있는 비하인드라는 게 없다. 대신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마음을 딱 정하고 나면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지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신나게 해보자 하고 마지막에 얘기를 했습니다. We'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 is not a single thing, nothing beyond our capacity. We can do whatever we set our minds to if we do it together. So let's begin to get together. God bless you all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네, 마지막에 Thank you for your patience라고 얘기를 하죠. 인내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그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의원이 어제 그 대응 연설을 했는데 이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응 연설할 때 그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슈 안건에 대해서 이게 왜 안 되고 이렇게 꼬집고 저렇게 꼬집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상속세 법인세 원래 35%를 21%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려놓은 걸 조금 올려서 그런 데서 돈을 마련을 해서 대통령이 연설한 것 가운데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데 밥도 못 먹고 잠잘 곳이 없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미국에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제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아마 사람들은 대통령 연설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팀 스캇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맨 첫 문장이 바이든은 굿맨이다. 연설 들어봐서도 알지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비난을 못하고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든이 잘한 게 아니야.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이미 다 그 컨트롤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바이든은 학교를 늦게 문 열게 했어 하고 불만을 합니다. 부자들은 어디 가서 배우겠지만 나처럼 만약에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뭐 할머니 집에서 사는데 방 한 칸에서 3명이 같이 살아서 그때 너무 힘들어서 뭐 학교도 다 중퇴할 뻔했다. 그런데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학교가 문을 안 열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문 열고 문 안 열고는요. 주정부나 로컬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팀 스캇 의원도 뭐라고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꼬집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 너무 큰 정부다. 돈의 액수나 사람들의 생활에 개입하는 것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미국에 인종차별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의원이 나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나서 뭐 우리 가족이 조상이 정말 뭐 모카밭에서 농장에서 일한 노예였는데 나는 연방 상원의원 아니냐. 미국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은 그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팀 스캇 의원이 굉장히 온건하고 민주당과도 일을 같이 합니다. 이번에 에이시안 혐오 범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 개혁에 대해서 특히 경찰 개혁을 해야지 된다라고 민주당과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본인이 일할 때는 본인의 정치 양심에 따라서 이건 차별이 있어 하면서 경찰 개혁해야 돼 하면서 어제는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이 아니라 공화당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공화당의 대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부터 방문을 합니다. 본인의
한 해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길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곳이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기도 하는 펜실베니아를 가서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 어제 연설에 대해서 홍보하기 전에 조지아주에 가서는 지미 카러 전 대통령 부부부터 만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안 있으면 미국에 오기 때문에 백신 문제가 지금 예민하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 인도에는 또 지원을 지금 잘하고 있고요. 미국이 어떠한 이제 다시 경기의 붐 같은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이 이제 점점 또 언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시간을 맞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생각하고 걱정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속도가 최근 들어서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4군데 주만 빼고는 지금 지난주에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 그 새로운 케이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4군데가 오레곤주 서부가 많아요. 지금 그리고 와이오밍, 애리조나, 그리고 동부 쪽에서는 엘라바마, 이 4군데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전부 줄어들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럭저럭 하는 케이스거든요.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새로운 케이스가 1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사람들 적어도 50%가 적어도 한 번, 약 50%가 적어도 한 번은 백신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50% 이상 국민이 백신 접종을 받은 국가는 미국 이외에는 뭐 세계 한 180개국 대강 계산되는 그런 국가 중에서 미국 빼고 4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또 영국이 있죠. 그리고 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나 칠레 정도인데, 인구가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 작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영국만 하더라도 인구가 뭐 한 9천만 명은 안 되죠. 영국도 뭐 한 8,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인구가 지금 며칠 전에 센서스에서 나온 거 보니까 3억 3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많이 맞은 거예요, 백신은.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미국에서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너무나 급한 인도에 주겠다고 했고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케이스가 5만 5천 케이스였는데 특히 중요한 게 뉴욕하고 미시건에서 새로운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크게라는 게 한 주일 사이에 30%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몇 년이 지나가도 계속 막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높으면, 그러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것이 나와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커버가 되니까 노멀 라이프로 가는 길에 백신을 맞아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또 그 전체를 위해서도 좋다. 새로운 바이러스 위험도를 줄여주니까 하는 일이 되고,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뭐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6월 중순경이면은 전면 개방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뭐 케이스는 줄어들고 백신 접종률은 높으니까 그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넘어서 뉴욕에서도 뉴욕시도 인구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뉴욕시가 인구가 한 그 8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LA시보다 인구가 많아요. 대도시니까 따닥따닥 붙어서 걸어 다녀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나요? 뉴욕시는 막 어깨를 부딪히고 걸어 다니고 했었어야지 되는데, 지하철도 그렇고. 그런데 이 지난달보다 뉴욕시도 지금 56%나 케이스가 줄어들었고, 하루 피크였을 때는 뭐 하루에 몇백 명씩 숨졌잖아요. 지금은 40명 미만이고, 중요한 것은 한 840만 명 되는 뉴욕시의 인구 가운데서 백신 접종률 굉장히 높네요. 6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크고 뉴욕 큰데 이런 곳이 전면 개방을 하면은 또 활기 있는 분위기 같은 것도 달라질 수 있고요. 인도는
아마 지금 사망자가 뭐 전체적으로 한 20만 명 된다 하는데 이것보다 몇 배 많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뭐 사망률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뭐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만 그 정도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냥 길에서 숨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여기저기 화장터도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이제 불길이 막 올라오고 왜 올라오겠어요. 그런 모습을 지금 인도가 보여주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감염 안 된다. 인도에서는 2살짜리 아이도 아기죠. 정말로 감염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뭐 1830만 명이 감염됐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몇 배 많겠죠. 하루에 뭐 30만 케이스가 요즘 나오기도 하고 사망자가 미국에서도 많을 때 이랬어요. 3,645명. 이 나오고 하니까 미국에서 에스트라제네카를 인도에 일단 보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억 달러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트라제네카 백신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마스크가 있어야지 되는데 미국도 처음에는 마스크가 없어서 너무 놀랐었죠. 그 N95 마스크를 의료진들이 쓰라고 보내주고 그게 이제 한 1,500만 달러 또 100만 달러는 테스트 또 1,100개의 리필이 가능한 산소 실린더, 산소가 지금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1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간 회사라든가 비영리 재단에서도 여러 장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한답니다. 어차피 이제 미국은 에스트라제네카 같은 건 남고 다른 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여러 회사에서 백신을 제조하면은 이 남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백신 접종에 있어서 이게 50%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나라에 뭐 수출도 하고 이렇게 인도처럼 대참사잖아요. 지원도 하고 할 텐데 마침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다음 달에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마치 미국을 콕 집어서 이 선진국이 선점하고 뭐 사들이고 뭐 팔지도 않고 뭐 이런다고 비난을 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국내용으로 충분히 그런 비난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정치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있는 나라에서 같이 나눠 써야지. 그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이 백신이라는 것은 미국만 지금 다 백신 접종이 된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 인간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있으면 국가도 그런 그 국가주의적인 차원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다만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를 향해서 비난을 할 만한 형편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도 50%보다 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비난은 비난이라고 하고 이제 마침 시기가 좋잖아요. 딱 맞아서 미국 사람들도 많이 그 백신 접종을 받고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 그 백신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와서 가져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바이러스 사태는 그렇고 잠시 뒤에 경제 문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지표들이 계속 좀 일정 기간 동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1, 4분기의 경기 성장률이 6.4%였대요. 미국에서는 아주 큰 폭이죠. 그만큼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해 4, 4분기도 4.3% 마지막 분기보다도 이 한 국가에서 분기 3개월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03년 2, 4분기 이후에 최고의 이 속도라고 하거든요. 팬데믹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업수당 청구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1, 4분기의 GDP,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그 실업수당 청구율이 내려가서 좋아지긴 했지만 전문가들이 지난 몇 번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이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것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도 55만 3천 명, 이제 뭐 65만 9천 명 최고 팬데믹 이전에 그것보다는 낮은 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보다도 1만 3천 명 정도가 새롭게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팬데믹 사태 이후에 최저입니다. 55만 3천 명. 개인 수입은 59%가 늘어났대요. 이건 뭐 지금 경제 활동이 잘 돼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준 돈 때문에 그렇겠죠. 경기 부양책 체크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1년 예상은 더 좋네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2021년도 미국 GDP 성장률을 7%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1, 4분기가 6.4%였는데 그럼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 더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뭐 7%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거 예전에 팬데믹 이전에 중국의 성장률이었는데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팬데믹 때문에 너무 주춤했었던 것에서 올라가니까 이 정도의 지금 확실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뭐 어제도 미팅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준도 연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다 할 것이다.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이자율 안 올린다 아직. 두 번째는 연방정부 채권도 사들이게 되면 사들인다. 시중에 돈이 풀어지도록 아직은 그런 일들을 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앞으로 나오는 발표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3월 달에 뭐 소매 판매도 올라갔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20년 2월보다 올라갔나? 그게 중요하죠. 그때가 바로 팬데믹으로 뭐 3월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으니까 그걸 좀 봐야지 되고요. 또 주택 신축도 지금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하고 하니까 경제 차트가 딱 모든 차트의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올라갔다가 전에는 내려왔다 막 이게 너무 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이웃이 좋으면 나도 좋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공급받고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이제 이것도 역시 행정부가 바뀌면서 바뀌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에이시안 혐오금지법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래서 코비드 19 그 혐오범죄법이라고 이름을 크라임 빌이라고 붙였잖아요. 94대 1로 상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때 이제 공화당이 전폭적으로 다 지지를 했는데 한 사람 빼놓고 이번에는 어제는 역시 연방 상원에서 52대 42로 그 메탄 가스를 규제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오일 생산하고 뭐 천연가스 생산하고 할 때 이 메탄 가스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파이프 같은 데서 막 새 나오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많답니다. 그것을 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걸 규제하려고 강력하게 해놨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뭐 산에서도 어디서도 뭐 오일 바다에서도 다 어느 정도 채취할 수 있어. 규제는 규제 때문에 미국이 안 돼. 산업이 안 되고 있어 하면서 다 풀어놨어요. 그 풀어놓은 것을 다시 옥죄는 것을 공화당 의원 3명도 찬성을 했는데 늘 이런 일이 있을 때 중도표를 던지는 수잔 콜린스 이해할 만하고요. 린지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공화당이고 굉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 파잖아요. 그런데도 찬성표를 던졌고 그리고 이제 라 포트만 의원도 그래요. 오하이오주. 이 세 사람 의원들이 공화당 상원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53이 돼야지 되는데 한 명 누가 기권표가 나온 것 같네요.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메탄가스를 규제하는 것은 공화당 행정부 때 시작이 된 거예요. 다만 이 오바마 시대 때 세계가 기후변화 또 친환경 산업으로 가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다 잡았을 뿐이지 96년도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걸 잡아야지 된다. 기후변화와 싸우려면 중요하니까 공화당이지만 당시에 그 부시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있고 이것을 잡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또 하나는 회사들도 어떤 그 자각을 하고 그리고 미래의 산업이 친환경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재정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런 회사들은요, 이 메탄가스 규제하는 것을 지지를 합니다. 큰 오일 회사, 큰 가스 회사는. 그런데 메탄가스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때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것보다 생산 과정에서 파이프에서 새어 나오는 것이 많고 실제로 지구 온난화는 메탄이
기본적으로는 천연가스의 주요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메탄이 기후 온난화의 25%를 차지한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그 공정 과정에서 새어 나오니까 규제한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회사가 알아서 파이프도 제대로 조여졌는가, 그리고 그 밖에 기구들을 점검을 해라, 뭐 이렇게 하고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것도 이제 세계적인 추세예요. 로비 그룹조차도 실제로 그 아메리칸 그 페트롤리움 인스티튜트 하면은 뭐 석유 연구소에서 비영리 기구 같죠? 아니에요. 이런 곳이 많아요. 미국에는 로비하는 곳이거든요. 이 로비하는 것도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친환경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지지를 하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이제 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지금은 이제 개인 변호사 더 이상 안 한답니다. 아파트먼트하고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져갔대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사람이 범죄자다 하는 건 아닙니다. 수색 영장을 가지고 영장 집행을 했지만 이 루디 줄리아니가 뉴욕 시장을 그만두고